트럼프가 신재생 싫어하니까 아예 그냥 선택지에서 많이 배제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모멘텀 받아버리니까 계속 시달렸거든요. 유가 120달러. 하나솔루션이 이제 미국에 사업을 많이 하니까 항상 탑픽이었고 예. 문제가 뭐냐면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솔루션보다는 예, 경제토크 오늘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오셨는데요. 네, 최근에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신재생 쪽에 부각이 됩니다. 이게 단기적인 트렌드인지 추세인지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신재생 2차전지 좀 빼고 그죠? 태양광, 풍력, 신재생까지는 원전이었는데 네, 전쟁 이전에도 분위기가 또 나쁘진 않지 네 않았나요? 맞아요. 예, 그 전부터도 이제 조금씩 예,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죠. 예. 태양광 필요한데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네. 구글이 예전에 한번 또 7조 원 주고 태양광 관련 기업 하나 인수한 게 있거든요. 예. 인터커넥트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트럼프가 신재생 싫어하니까 아예 그냥 선택지에서 많이 배제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풍력은 그래요. 풍력은 여전히 예, 안 좋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원전은 짓는다고 예, 했고, 맞아요. 근데 시간 걸린다, 맞아요. 그죠? 근데 태양광은 딱히 규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은 그렇게 해도 그리고 태양광이 제일 빨리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중동 전쟁 전부터도 좀 부각이 됐는데 이게 근데 전쟁 나고 이제 모멘텀 받아버리니까 급등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어쨌든 태양광이 제일 강하게 가장 강하고, 반응했습니다, 그죠? 네. 가장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로 가자 이제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이번에 이제 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중동 에너지 전쟁 나면 계속 시달렸거든요. 4년 전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여긴 중동이 아닌데도 유가 120달러. 네. 가서 너무나 힘들었죠. 그때 우리나라 경제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만 남의 나라 전쟁 때문에 이 원유 공급이 안 돼가지고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이제 현상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거 하자. 예, 비용이 들더라도. 그래서 흔히 이제 뭐 지금 당장 신재생 에너지가 뭐 실적이 좋아진다 이거보다도 이거 이제 당위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럼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당연히 이쪽 투자가 들어가고 여기에 보조금도 줄 수도 있고요. 예, 아마 한국판 IRA 법안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 부품 만들면 미국처럼 보조금 주는 거죠. 그러게요. 태양광은 정말 이 적용 예전에 보면 아파트에서 이제 각자 사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있었죠. 전력 좀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효율이 안 나와서 맞아요, 그런지 맞아요. 시범 사업이어서 그런지 별로 하는 데는 없는 네, 것 같고 맞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집 앞에 개천가로 산책하다 보면 네. 개천가에도 이렇게 바닥에다가 불을 쫙 심어놨거든요. 어, 근데 이것도 아마 그런 것들이 태양광 패널을 조금 넣어가지고요. 네, 그게 그럴 이제 수 있어요. 바닥에 깔아서 요즘 만약에 그걸 전기로 쓴다 그래봐요. 지자체 욕 엄청 네, 먹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예, 그 태양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럼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행정부의 IRA 축소 이거는 2차 전지는 뭐 영향을 일단 받았던 거고 네. 태양광이나 풍력도 큰 영향은 없는 거예요? 일단 받긴 네. 받죠. 네. 왜냐하면 이제 줄이긴 하는데 네.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이제 종료 기간 전에 하려는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기업들의 미국 사업에 미친 영향은 지금 당장 크진 않고 특히 태양광은 2030년까지는 계속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축소 움직임은 그렇게 영향을 당장은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준다고 해도 이미 이런 좀 규제,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을 좀 약간 트럼프 대통령은 좀 적대시하죠. 좀 이렇게 멀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저는 좀 반영된 이슈다. 그래서 IRA 축소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큰 영향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는 새로운 IRA 법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니까 한국 쪽에서의 수혜도 좀 예상이 되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국내 재생에너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관심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재생에너지를 보면 태양광 풍력 정도인데요. 이제 신재생할 때 신에너지는 원전 이런 걸 얘기하는 네. 거고요. 재생은 이제 바람이나 그죠? 자연에서 맞습니다. 이걸 하는 걸 재생에너지인데 그럼 크게 태양광 풍력인데 태양광은 하나솔루션이 주도하다가
뭐 유증 엄청난 때문에. 유증도 그죠. 하나그룹은 뭐 스케일이 커서 그러지 네. 유증에도 뭐 엄청나게 때려버려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못 가던 OCI가 그죠. OCI 가고 홀딩스, 있고 맞아요. 그 안에서의 좀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많진 않아요. 예. 이렇게 보면 종목 수는 적은데 하나솔루션이 이제 미국에 사업을 많이 하니까 항상 보면 탑픽이었고 예. 좋았는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드러난 이슈가 문제가 뭐냐면 유상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중에서 어디에 쓸 거냐, 네, 그죠. 예. 문제가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차입금이 13조입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신재생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이제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일단 빚부터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솔루션보다는 OCI 홀딩스가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아요. 좋고 미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하고 있고 이게 중국과 그것 경쟁하는데 때문에 고생 많았잖아요, 네. OCI가.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 다 차다. 예. 그럼 이 OCI 홀딩스의 폴리실리콘 미국에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서 발전소도 운영하고 데이터 센터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OCI 홀딩스가 포트폴리오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료부터 발전소까지 데이터 센터까지 미국에서 네. 이거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쪽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풍력 쪽에서는 SK 이터닉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 회사는 원래 개발 회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웬만한 해상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해상 풍력 이제 이번에 신한 우위도 있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다르게 풍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이 두 개의 OCI 홀딩스와 SK 이터닉스가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전 섹터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죠? 네네. 원전은 일단 전쟁 이전에도 엄청난 그 데이터의 전력 수요 때문에 그죠? 네. 원전 미국도 뭐 이제 죽은 원전도 살릴 판이고 그죠? 앞으로 많이 짓겠다.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국내도 지금 원전 뭐 계획대로 심지어 그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원전 관련된 로드맵이나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다만 미국에서 수주가 나와야 돼요. 미국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현대건설 뭐 그렇죠. 두산에너지 엄청 올랐는데 예. 지금 명확한 수주가 나온 건 아직 아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가 약간 시들시들 또 태양광이 세다 보니까 약간 음. 뺏긴 느낌인데 결국 핵심은 미국이죠. 미국에서 수주를 주겠냐 얼마만큼 그게 좀 관건인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에서 우리한테 수주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미국 우리가 또 대미투자 특별법도 통과됐지만 거기에도 아마 원전이 들어갈 그렇죠. 가능성이 들어가 있어요. 높고 예. 근데 미국이 원하는 것도 원전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설계 기술은 있는데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를 누군가 만들어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 인력들 다 은퇴하거나 키우지도 못했고 약간 그 배 같은 느낌이에요. 조선소. 근데 우리나라는 현대건설만 인력이 1,000명이래요. 원전 인력이.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에 가서 이거를 공사를 또 해줄 수가 있고. 근데 경쟁자 아무리 생각해도 프랑스밖에 없는데 프랑스는 또 납기일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경쟁을 하기 어렵고 중국을 쓰긴 당연히 어렵고 그래서 한국의 특히 시공회사들 뭐 건설사들이 같이 가서 저는 미국 수주를 좀 따내지 않겠냐. 예, 그리고 그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 기기를 이렇게 설계하는데 그걸 또 만들어주는 회사가 두산에너빌리티 거의 독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시간 문제 아닌가. 그래서 원전주가 좀 쉬어갈 때는 똑같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시고 원전주가 또 너무 뜨거우면 좀 약간 멀리하시고 네. 약간 그런 좀 속도 조절 하시면서 최근에 좀 식고 있으니까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강하게 모멘텀 받고 있는 게 건설주 뭐 현대건설, 그렇죠? 대우건설. 대우건설. 네. 마지막으로 한전에 대한 고민을 좀 얘기해 볼게요. 사실 한국전력이 전쟁 전에 소리 없이 사실 엄청 올랐어요. 6만 원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7만 원 건데 네. 69,900원, 7만 원. 네. 와 이게 한전에 대한 인식들이 전기료 이제 못 올려 그죠? 선거 네, 있어 이러는데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고요. 맞아요. 주가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 이슈 때문에 어쨌든 고유가가 되면서 지금 팍삭 주저앉아 네. 버렸거든요. 한전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한전은 왜 빠지냐면은
올해 사실은 전쟁 나기 전만 해도 저유가 계속된다 그랬거든요. 예. 금리 맞아요. 쉽게 안 오르고. 예. 그럼 당연히 좋죠. 예. 돈 많이 벌 예. 거고. 거기다 원전 이슈까지. 음. 근데 갑자기 전쟁 나니까 2022년 트라우마가 생각나요. 그때 20조 까먹었거든요. 음.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음. 금리 튀죠. 유가 튀죠. 음. 차입금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근데 또 전기를 올릴 수도 없었고 그렇죠.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어떡하지? 이 우려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빠졌는데 다만 그때랑 달리 금리가 아직은 좀 낮고 그다음에 지금 물론 고유가는 맞지만 지금 원전 비중을 좀 늘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좀 있고 거기에 또 이번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꽤 오래갈 전쟁은 아니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난다면 유가는 또 정상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본다면 지금 우려가 좀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물론 지금 당장 올라갈 수는 없죠. 이게 뭐 해결된 건 아니니까. 선뜻 좀 손이 안 나가는 네. 구간이 근데 현저하네요. 주가는 또 싸졌거든요. 예. 어쨌든. 근데 그래서 제가 좀 기대하는 거는 결국 한수원. 예, 한수원 지분 100% 갖고 있으니까 팀 코리아가 미국에 가긴 좀 어려워요. 미국은 웨스팅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팀 코리아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동남아 쪽, 유럽 쪽, 이쪽에 몇 개 국가들이 그 파이프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수주를 우리가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그 라인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1년에 하나씩만 따내도 2030년까지 계속 이게 수주 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수원이 팀 코리아 단위로 다른 국가에서 하나 정도씩 따주면 다시 한전의 주가는 좀 회복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부진하지만 좀 한번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께서 여러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